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간에 남아있는 자국민 명단을 탈레반에 넘겼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검문소 통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아프간에 남아있는, 즉 아프간을 탈출하지 못한 미국인 명단을 탈레반과 공유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검문소 통과를 위해 카불 공항까지 가는 버스의 탑승자 명단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미 NBC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블링컨은 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공해 그들이 우리가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이 탈레반에 명단을 준 것은 맞지만 신원정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국민과 아프간 조력자들 명단을 넘겼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특별 이민비자를 제공한 점과 관련해서 특별 이민비자 명단을 포함해 중대한 다른 명단은 탈레반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보좌관은 어떠한 다른 명단도 제공하지 않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인하지 않아서 검문소 통과를 위한 버스 탑승자 명단 외에 다른 명단이 제공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탈레반 검문소에서 명단이 사용되는 절차 일부를 설명하며 탈레반과 이런 식으로 조율했기 때문에 기자, 여성, 조종사, 그리고 특별 이민 비자 소유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미군은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해 탈레반과 비밀 협상을 벌였고 실제로 탈레반이 미국 및 미국인들이 아프간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밀리에 카불 공항 게이트까지 호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는 현재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에서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인의 신원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공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을 노출하고 추가적인 위협이 발생할 빌미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탈레반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며 버스에 몇 명이 타고 있으니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고 했지만 탈레반 측에 제공된 명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젠 사킷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지휘관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탈레반의 명단을 공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냥 명단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구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아프간 탈출을 원하는 자국민과 아프간 조력자들의 명단을 제공하는 일이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벤 사세 상원의원은 그들은 미국 시민들과 동맹국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싸워준 사람들의 명단을 탈레반에 넘겼다며 탈레반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테러 위협에 대비해서 당초 예정했던 31일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달 30일 철수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단체 ISIS와 싸우기 위해 철수 후에도 탈레반과 계속 협력하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자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요즘 중국에서는 공동부유, 정풍운동 등으로 기업과 부유층, 연예인 등이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공동부유, 부의 제3차 재분배를 언급하면서 반독점 체제 강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3년임 여부를 확정짓는 내년 10월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고 게을러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이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반독점 강화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을 위한 본질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반독점은 지난해 시작된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기술기업 규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가 독점체제를 구축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는 것을 늦추고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 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독점 정책의 목적을 공동부유 촉진, 공정한 경쟁 시장, 중소기업 발전,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동부유는 내년 국가주석 임기가 끝나는 시진핑이 임기 연장을 위해 내세운 핵심 정책이죠. 다같이 잘 살자는 구호인 공동부유는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극심한 중국 사회를 향한 중국 사람들의 최고조에 달한 불만을 다독거리며 내년까지 끌고 갈 비장의 카드인 셈입니다. 사실 빅테크를 비롯한 거대 기업들을 성장시킨 것은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반독점을 강화하겠다는 시진핑의 발언은 그 비난의 화살을 민간기업에 돌리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17일 공동부유를 주제로 한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하나로 부의 재분배를 말했습니다. 그는 부의 재분배를 기업이 효율성 원칙에 따라 임금 이윤 등을 나누는 제1차 재분배, 정부가 개입해서 조세, 사회보장 지출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제2차 재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성에 기반한 부의청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이어지는 제3차 재분배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제1차, 2차 재분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의청의 자발적 기부로 저소득층의 혜택이 돌아가는 제3차 재분배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 직후 대기업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죠. 텐센트가 약 500억 위안, 약 9조 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핀듀드도 100억 위안, 약 1조 8천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탕진 위안은 독재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자발적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의료진에게 배정할 기부 물자를 적기에 지급하지 않거나 빼돌리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기부금 같은 눈먼 돈을 당 간부에서 지방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착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독점, 공정경쟁 정책 추진 외에도 비상물자, 비축 전략,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음식 낭비 줄이기를 비롯해 식량과 비상물자 비축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탕진 위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국의 식량 사들이기는 전염병 상황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식량 수급 안정을 넘어서 모종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과의 경제적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 서방 각국과 외교 관계 악화, 그리고 미일 대만의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 공조 강화 등으로 악재가 겹친 시진핑 정권이 임기 연장과 그 후 권력의 안정기까지 문을 걸어 잠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문호를 축소하는 시점은 아마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